자,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김상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보람이 꼭 반드시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용어의 정의.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원래 또 나왔네. 그죠? 그대로 나온 거예요.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5번이 틀렸죠? 소공. 소공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지요. 포함. 자격증 있는 상무 전부 다 소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자, 기억에,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빌려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알선도 안 되잖아요. 알선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 나오겠어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등록 결격 사유. 우리 등록 취소가 안 나왔어요. 결사, 해미, 등록 취소 그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평이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개공인은 다른 개공의 보존이 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중 소속. 그래서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1번이 그냥 틀렸네요. 피성년 후견인 결격 등록할 수 없다. 자, 3번은 법제 구조 2항이죠. 법조문. 얘하고 얘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그럼 얘하고 얘만 등록이 되는데 등록되는 공인중개사에는 소공이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오, 맞는 말. 자, 4번에 자본금 3천만 원이다 하면 자본금은요, 등록할 때 5천만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할 수가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예 중에서는 집행유예 만이 결격. 그래서 집행유예는 만료되고도 2년간 결격이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니까 종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냥 1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에 인장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그 이전에 사고 시에 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고용 신고할 때 그때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하고 그 이전에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때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한다 했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기억.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탁할 수 있다.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의 주체거든요. 하루 종일 모니터링 눈이 아프잖아요. 여러 군데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 모니터링 있고 수신 모니터링 있는데 기분은 삼삼하다. 기분 삼삼. 기분 삼삼. 자, 니은에 보시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국토부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그 수탁 기간. 오케이. 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장에게 1분기가 끝나면 분기 끝나고 30일 기분 33 30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장에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 뭐 광고가 허위 광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도지사야 등록관청에 출동해봐. 가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동 명령 떨어지면 며칠 내에 출동한다. 신속하게 출동해서 다 아작을 내고 그 결과를 또 10일 내에 보고하지요. 오케이. 자, 그랬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6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에 개공은 그 관할 안에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겠죠? 그죠? 시군구 안에는 하나만 두고 법인이다 하더라도 시군구 안에는 하나입니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시군구 안에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죠? 하나만을 둘 수 있고 또 쉽게 법인도 아니다 했으니까 당연히 개인 사무소 당연히 하나죠. 그래서 당연히 O가 되겠고요. 니은
떴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자, 디귿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분사무소 하는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 주 사무소 서식 등록 완성,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제 신고, 휴폐 인장 등록까지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 주 사무소 서식 등록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지. 예, 그렇죠? 그래서 분사무소 X 주 사무소 관할 신고책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갈게요. 표시 광고 틀린 것을 찾아라. 자, 5번 지문에요. 5번에 보존의 성명을 광고물에 게시 명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존 이름은 절대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소공의 이름은 표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공의 이름은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소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야 한다. X 5번 틀렸습니다. 아닌 자는 안 된다. 아닌 자는 안 된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해서는 안 된다. 간판 철거 명할 수 있다. 통과. 틀린 것은 5번. 자, 8번 갑니다. 법인은요, 몇 조만 한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얘기할 목적이니까 14조만 합니다.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중관상 기분 경경. 중개업자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 좋아진다.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다 들어가네요. 14조에 다 들어옵니다. 정답은 5번.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9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이전 휴폐업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이죠. 임신, 출산,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부득이, 징집, 부득이한 사유, 질질거리고, 낑낑거리고, 꽁꽁거리고, 질병, 징집, 취약, 공무, 임신, 출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에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발 수가 있다. 오케이. 정답 1번. 뭐 어쩌라고, 뭐 그런 거지. 자, 2번 질문. 이전하고요, 10일 내에 이전 후 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고. 자, 3번. 분사무소 폐업 신고, 주사무소 관청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사무소만의 휴폐업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본점은 일을 하는데 지점만 쉬거나 지점만 폐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면 X. 4번.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내고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첨부해서 또 낸다. X. 자, 그 다음에 5번. 세법상의 휴폐업 신고하고 우리 중개법상의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세무서 가서 제출하든 중개업에 등록 관청에 제출하든 한 군데 다 제출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서류를 송부해줘. 송부해주면 그쪽 휴폐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얘기죠. 보지 않는다. 봐라. 이렇게 돼. 봐라.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1번 정답. 10번 갑니다. 확인 설명. 틀린 것을 찾아라. 주택 임대차입니다. 추가 설명이 있죠. 기본 설명 사항에다가 기권 공법하시면 수백일도 조커수 취득조세 거래인증가 수수료 거기에다가 주택 임대차일 때는 추가 설명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늘 외웠던 거. 전세, 확, 임대인 최우선 보관. 요거를 추가로 임차인에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관리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X. 1번 O 완성되기 전, 2번 O 완성된 후에는 설명서 작성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맞죠? 설명사항은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 설명 의무가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설명한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그래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다 하더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늘 보던 거, 그죠? 공짜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물건 설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거, 그죠? 위반 시에 사고 나면 돈 물어줍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자, 틀린 거 4번 X 넘어갈게요. 11번 계약선.
자, 거래계약서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먹지 말고 적으면 되고, 각종 양식은 국토부 장관이 표현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권장 서식조차도 거래계약서는 없다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서식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인 사항만 빼먹지 말고 막 적으면 돼요. 필요적인 사항, 인물, 물건, 그게 조교, 계약서 누가 쓴다? 권사항 몇 절분에 우리 동네 인물이고 물건인데 그게 논산 비받아 도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자, 그래서 계약 날짜, 그다음에 설명서 교본 날짜는 무조건 계약서 써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오, 자, 디귿. 자, 거래계약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원래 중개사법이 시험이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하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없다 하는 거. 유치하지만 시험 꼭 나옵니다 했던 거 나오죠 그냥. 자, 그래서 옳은 거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 갑니다. 중개계약 옳은 걸 찾아라. 자, 3번에 의뢰는요,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이잖아요. 나 말고도 다른 데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뢰받은 개공인은 작성해줄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의뢰는 써달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오케이. 거위 수준으로 꽥꽥 거릴 수 있어요. 거래정가 써주세요. 위치 및 규모, 그다음에 수수료, 복비 깎아준다고요? 써주세요. 글로. 그다음에 준수할 사항 한 달 내에 팔아준다고요? 요 글자로 써주세요. 일반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정답. 자, 1번 전속의 유효기간, 특약 원칙은 3개월인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갑니다. 그죠?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정이 우선하는 것인데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자, 2번 전속 중개계약서 5년 보관이 무슨 막말입니까? 3년 보관.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합니다. 전속일 때 정보 공개. 임대차 물건이니까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해야 한다. X.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공개는 안 돼요. 그죠?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는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 정답.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중개보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3번 보시면 주택은 쪼래로 갈 거예요. 그죠? 주택은 쪼래인데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상가 토지는 거. 상가 토지는 국토부령으로 가잖아요. 전국이 똑같아.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아요. 그죠? 자, 주택 외라고 했는데 쪼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3번 X. 자, 1번에 주택은 쪼래 주상 복합일 때 주택의 면적이 반 이상이면 주택의 면적이 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가. 그래서 주택 외의 것으로 상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4번 동동동 구름 사건, 3동일 사건,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돈이 같이 이루어져. 동동동. 그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계산해서 받으세요. 자, 분양권 실거래가 기준되는 겁니다. 분양 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10억짜리 아파트 청약 통장 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계약금 10% 냈어. 기 납부된 금액 계약금. 그다음에 1차 중도 한번 냈어요. 거기에다가 P가 있다 그러면 프리미엄 합산해서 요 분양권을 판단 말이지. 10억짜리 현대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금 중도금 일부 들어간 그 분양권을 P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복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 이것을 거래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양권이 나오면 기납입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기쁘다 분양권 오셨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수한 실거래가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보아야 되지요. 맞는 말. 그렇습니다. 틀린 것 3번 X. 자, 14번 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사업자 지정 요건 5가지, 부가 통신 사업자이 되고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확보해야 되고 기사 하나, 개사 하나, 직원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전국 회원은 5인 쌈방 500명 이상을 회원 가입을 미리 받아놔야 되지요. 그죠? 자, 그럼 기억에 정보 처리 기사 직원을 2명 이상 확보한다. X죠? 1명 이상. 자, 그 다음에 지정을 했어요. 받았어요. 사업자가 되었다. 1년 내에 사이트 설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게 되면 지정 취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포인트 할 수 있다. 재량 행위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지정을 신청할 때 요건 5가지를 갖췄다는 구비 서류, 증명 서류 가지고 지정을 신청한단 말이죠. 직원이 있잖아요. 기사 하나, 개사 하나,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고용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보했습니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지정받는데 직원 자격증의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서 무조건 사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옳은 거.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금지행위, 금금, 매친, 증직, 쌍투, 식야. 33조 1항. 2항은 특, 꽝꽝. 공부요. 우리 판례에 중개인과 직접거래 이런 거요. 직접거래, 초과수료, 판례까지 싹 공부하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금지행위 33조 금지행위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중개대상물 매매업 1년 1천 해당이 됩니다. 알면서 불법으로인지 알고도 친구 협력하는 거죠. 1년 1천 금지행위 해당이 되고요. 이것에 꾸미는 등 시세를 조작합니다. 그죠? 없는 거래를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막 시세를 꾸며서 올려. 지금 서울이 막 그런가요? 어쨌거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 추격 매수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시세 조작입니다. 3년 3천 다 금쟁이네 이거.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 정답. 자, 16번 갑니다. 자격 취소되는 거, 자격 취소하는 거. 부양 생활하는 자 징역 권고 보내줍니다. 불황자 숙식 제공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부정취득 양도되어 자격 정지 중에 일을 계속했거나 정지 중에 이유 소속한 경우, 그죠? 일하지 마. 정지 중에 뭐라면 무조건 취소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징자 중개법으로 징역에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되고, 그 다음에 형법 위반으로 뱀사사 횡배 그까지 싹 다 했는데 거기까지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만 출제를 했네요. 그죠? 형법 위반으로 범사사 횡배 이것으로서 징역 권고 받았을 때에도 자격증은 취소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정지 중에 일을 계속했다. 자격취소. 2번 정지 중에 다른 부동산 소인 때 이중 소속한 거예요. 자격 취소. 정지 중에 이윤 소속했지요. 자격 취소. 중징자 벌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선고를 받아야 자유취됩니다. 중징자 중개법으로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유취되지요. 중징자 중징집자 벌금은 자유취소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기의 성명을 삼겠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빌려주면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되고 1년 1차.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되고 1년 1차. 시험 반드시 나와요. 알선한 자까지 다 1년 1차래요. 꼭 나옵니다. 나오네. 그렇지? 양도되어 자격취소 되지. 자격취소 되고 형벌은 1년 1차 되겠죠. 그래서 자격취소 안 되는 거.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됐고 17번 갑니다. 자격 정지 금리빨 2개 서서 확인. 금리빨 2개를 앉아서 확인합니까? 서서 확인합니까? 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공이가 금지행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계약서 서명날 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서에 서명날 하지 않은 거. 인장을 위반한 거. 부과 기준까지 싹 다 했는데, 요 부과 기준 6개월, 부과 기준 3개월. 싹 다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냈네.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거. 중개인과 직접 거래 금쟁이네. 금쟁이. 그죠? 오케이. 자격 정지 대상. 중요 사항에서 거짓행위 판단. 이것도 금쟁이네. 금쟁이. 거금 매진 정직 쌍투시켜. 이게 들어가네.
금쟁이. 자, 이중계약서 금리빨 2개. 오케이, 이중계약서 자해정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해정지 사유 다 맞아요. 그죠? 정답은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갈게요. 18번에 등록시 사유 절등치일 수도 있고 상등치일 수도 있는데 절등치, 상등치 해당하는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죠? 절등치 결의, 허사, 이양업 하나, 둘, 보초. 상등치 전육소, 미금, 다방, 다운, 결실사, 다방, 다운, 결실삼, 똑똑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각계 전투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늘상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 기출문제 지문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양도되어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빌려주었다 치유되는 거지요. 절등치 플러스 형벌은요 1년 1차. 자, 니어는 삼진 아웃제도 1년 내에 투 스트라이크 2번 이상 문제를 먹고 다시 업무지 사이가 또 발생. 스트라이크 또 들어왔어. 삼진 아웃이지. 예, 절등치.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종이 쪼가리, 종이.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교 보관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서, 작교보 선활하지 않았다. 작성교 보관 선활하지 않았다. 거래 계약서, 작교보 선활, 작성교 보관 선활하지 않았다. 전부 다 종이 쪼가리 위반한다. 어디로 간다? 그렇지. 업무 정지자네. 종이 쪼가리 위반은 정지잖아. 종이는 정지잖아요. 정지. 그래서 디귿은 업무 정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2번 정답. 자, 19번 갑니다. 협회 틀린 것을 찾아라. 자, 5번에 1년 내도록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업 할 때 보험사업을 해요. 그죠? 중개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사업 하죠? 공제사업. 협회. 보험료 걷어놔요. 공제료. 걷어놓은 것 중에서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을 배상 책임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그러죠? 배상 책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익 금액 중에서 몇 프로 이상, 그렇지, 10% 이상,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되고, 사고 났을 때 물어줄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력의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적립,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 이상 적립. 자, 20%가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5번 틀렸습니다. 공제규정 정해서 국장이 승인을 받고, 병행할 때도 국장 승인 받고, 그죠? 부대업무서 공제규정 정한 것도 공제사업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공제규정에는 돈 문제 꼭 들어야 돼, 돈 문제. 각종 규제, 각종 규정, 교육의 지침, 규정, 지침, 다음에 확인 서면서 4가지 서식.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돈이 다 들어가, 돈이. 오케이. 자, 그래서 공제료, 공제금, 돈 문제를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죠? 5번이 틀렸네요. 그죠? 20번 갑니다. 시군구조례냐, 시도조례냐까지 싹 다 공부하고 갔는데 그냥 쉽게 냈습니다. 편안하게. 돈 내야 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돈 내는 거. 시험 볼 때 원서비, 자격증 재발급할 때 종이값,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수수료, 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종이값, 돈 내야 되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무소가 뽕뽕 표현할 땐 돈을 뽕뽕 내야 되고, 신고하고 받은 신고 확인서 재교부, 종이 쪼가리 재교부 받을 때도 돈 내야 되죠. 자, 4번에 도장 바꿉니다. 돈 내란 말이 없어요. 그죠? 4번 정답. 21번. 포상금, 중개법에 포상금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 있지요. 중개법의 포상금 간첩이 누구예요? 부양, 무양, 아광, 광나게 닦아라, 턱턱턱, 꽝꽝 시켜. 신고법의 포상금 간첩은요, 꺾어 부셔 먹을 걸. 자, 기억합니다. 포상금은 누가 줍니다? 시군구청에서 주지요. 시군구청에서. 그러면 돈 주세요. 국토부 장관에게 돈 주세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구속을 시켜버려요. 구속. 그래서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같은 말로 등록관청에다가 돈 달라 하셔야 되고, 자, 검사가 간첩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가 간첩 맞았다 했을 때 한 행동이 2가지 있었어요. 하나가 공소제기하는 게, 또 하나가 뭐다?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자, 그래서 공깃밥 매기에 돼 있어요. 얘는 간첩 맞네. 검사가 공깃밥 매기에 돼 있슈. 그럼 돈 주는 거야. 누가 준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에서 돈 주는 거예요. 그죠? 돈 주기로 결정되고 한 달 내에 돈을 줍니다.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이하로 한다. 딱 전까지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딱 전까지 딱 5장을 줘요. 그죠?
건당 50만 원 한다. 맞는 말? 자, 그러면 오늘 걸 모두 골라라. 정답은 D급밖에 없네요. 그죠?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국토부 소속입니다. 신고센터.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자, 신고센터. 국토부 장관인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옛날은 감정평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동산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은 시험 보는 곳입니다. 교란행위 신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산업관리공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다 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신고하면 되겠죠. 그죠? 누구든지 제조교란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을 빌려줘요. 양도 대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고 주고받은 자 1년 1천, 알선한 자도 다 1년 1천. 2번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아닌 자 1년 1천, 아닌 자 1년 1천.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공이가 물건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 제시도 없이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이빨 5개를 뽑으린다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자, 그래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정답은 5번. 24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토지. 또또빈 공주권 산택. 자, 그래서 법 제목까지 외우셨다면 법 제목 맞고요. 법 제목을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여러 개를 만들고 조성하고 짓고 해서 이것을 분양하는 목적일 때 그거를 신규로 토지든 건물이든 아파트든 신규 분양을 받아. 신규 분양을 뭐라고 한다?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공급계약.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공급계약. 첫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 신고한다. 신고해야 되지, 당연히.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가에 분양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 1번이네. 뭐 어쩌라고. 정답 1번. 그죠? 자, 2번 질문. 자연인 민간인하고 지자체하고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지자체. 그렇죠? 바보하고 국가 등하고 직거래하면 국가 등이 똑똑하니까 신고하는 거고 바보가 신고하는 아니죠. 그죠? 바보들끼리 직거래했다면 공동신고, 일방이 거부했을 때 나머지 일방이 단독신고. 자, 만약에 우리 전문가인 개공이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가 100% 다 알아서 신고한다는 거. 요거는 직거래잖아요. 그지? 바보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직거래했네요. 그러면 이 바보가 신고한다. X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전문가가 중개를 했대요. 그러면 바보 또는 전문가가 신고한다. 틀렸죠? 거래 당사자 나오면 틀립니다. 개공이가 전문가가 단독으로 따라서 우리들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 전문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좀 함정이 있어요. 함정. 신고서 제출했을 때 검인을 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무엇을 받는다? 신고 필증을 받아야 돼요. 신고했는데 만약에 허위 신고다 또는 신고서 기재가 누락돼 있다 그럼 필요한 조치명령 때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통장 갖고 와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갖고 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했을 때 무조건 검인을 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신고가 유효한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아야 돼. 신고 필증을 받았을 때 유효한 신고이고 그럴 때 이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출한 때 하면 X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하게 되면 나머지 일방이 둘이서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거부해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합니다. 단독 신고. 그래서 거부했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거부한 쉐키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 첨부하고 신발은 신고 가야 되니까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들고는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까지 붙인다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죠? 60일에 X 3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25번이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어려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 계약을 합니다. 신규 공급을 받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합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본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법인일 때는 법인 신고서를 추가하잖아요. 그죠? 추가. 법인이 법주 주택을 공급 분양을 받았어. 5개 분양받았어요. 기본 신고서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법인이니까 법인 신고서를 또 써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 신고서. 그때 법인 신고서에 뭘 적는다? 그렇지. 등친목자리. 등기된 법인, 등기된 친구, 친족은 목 좋은 자리에 앉혀라. 등친목자리.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요. 등기 현황하고 상대방 사이에 특별관계, 특수관계, 친족관계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국공신은 제외죠. 국공신 제외. 자, 요까지 기억나셨다면 진짜 오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그죠? 신규로 공급받거나 신규 공급 이런 거 또는요. 신규 분양권, 공급받은 분양권을 매매를 합니다. 이럴 때는 법인요. 등기 현황이나 친족관계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기억나시는 거 하나는 쉽게 기억나는 거. 국가하고 친족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국가하고 친족일 수가 없다. 자,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셨다면 이제 국공신은 등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파트 주택을 신규 공급받았다. 그러면 분양하는 자가 얘가 법인인지를 지들이 따라서 확인해요. 요거요. 지들이 분양하는 자가 따라서 확인해. 그러니까 요거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현황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정답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은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인계 부부 실제 없죠. 위탁 관리하세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인계 부부 실제 업조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도 그죠? 감각적으로도 요 3번을 국공신 제외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난이도는 상인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오케이. 자, 26번 문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그랬는데 요게 2, 3, 4는 쉬웠을 겁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2년 30%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30% 이하의 벌금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 이쪽으로 갑니다. 부정하게 허가받았다. 이쪽으로 가. 그래서 2, 3, 4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자, 1번에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뭐 했다? 조장. 요구 조장 방조.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이야, 과태료. 500이야, 과태료. 징역벌금 관계 없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좀 그런데요. 5번에 허가받았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잖아.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이행 명령대로 쓰라. 그래도 안 쓰면은 뭐 한다? 이행 강제금을 때려, 강제금. 3개월 내에 써라. 이행 명령.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안 쓰면 이행 강제금. 강제금을 때려도 계속 안 쓴다. 그러면 결국 허가를 취소하죠.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은 징역불응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5번하고 1번 둘 중에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5번은요. 요거에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한 이렇게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써야 되는데 안 써. 정상적으로 안 쓴다. 그냥 평범하게 안 쓴다면은 이행명령 때릴 건데 그래도 안 쓰면 이행 강제금 때려. 정상이 절차를 갈 건데 처음부터 이 땅을 사용할 목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노골적으로 안 쓴다라고 반항을 하거나 그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조치명령 위반 요거 1년 1천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벌 벌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필요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1천인데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막 많이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1번하고 5번 가지고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요구 조장판 그 신고해 주시오. 이건 과태료니까 1번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고요. 아마 5번 찍으셨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는 얘기는 점수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체로 훌륭하다. 이제 그 얘기. 어쨌거나 1번을 찍었다면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25번 문제하고 지금 보시 26번하고 25번, 26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 7번 요 세 문제 정도가 아마 난이도가 상, 요건 아예 극상. 그 다음에 25번하고 요 26번 정도 요 조금 헷갈리고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세 문제를 다 틀렸다 하더라도 92.5. 하나 더 틀렸다 하더라도 90점. 합격하는 것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실 거고, 공법 과락만 없으면 합격하실 거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27번 갑니다. 검조사 틀린 것을 찾아라 했고, 자, 4번에요. 시군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는 건 없어요. 누구를 거친다? 시도지사를 거치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거요. 가격 검증 관련해서요. 우리가 누구냐 그걸 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를 받아요? 시군구청. 시군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받으면 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적정성 검토하는 시스템 구추운영 누가 한다? 국장. 국토부 장관이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추운영하고 있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입을 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적정성을 검토를 해. 적정성 검토 결과 거짓말했다 그럼 혀를 쭉 뽑아서 10토막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10%에 과태료. 자, 거짓 신고였다 그 검토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시군구청에서 누구한테 보내준다? 시도지사. 구청에서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에 보내주면 시도지사는 또 국토부 장관에 보고를 하는 거고, 또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시군구청에서 어디도 보내준다? 관할 세무서로 보내죠. 그럼 세무서에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합니다. 거짓말했다 탈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 그 자료로 쓴다는 거. 그래서 적정성 검토하고 여기에서는 누구냐 이거 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적정성 검토를 누가 한다? 시군구청. 구청은 누가 한다? 국장. 구청은 누구한테 알려준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 오케이, 그 얘기. 자, 그래서 구청장이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 국장이 보고하는 것이지 얘가 얘한테 바로 보고한다 이게 맞지도 않아요. 보고 시스템도 내용을 몰라도 틀린 거예요. 구청장이 국장이 바로 보고를 하면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죽을래? 보고 체계를 밟고 와야지. 구청장 쪼가리가 어떻게 나한테 바로 보고하니?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시군관청은 세무서도 알려주고 세무서 과세는 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맞겠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요청할 수 있다. 뭐 요청도 못하냐? 뭐 그죠?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요 당시 누구였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자, 5번 그렇죠? 신고관청은 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대금 지급자 통장 가져와봐. 신고서 내용이 누락돼 있잖아. 다시 써서 와. 보완명령. 보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거래 가격이 아닌 것 같다. 필요한 조치명령. 통장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오케이. 대금 지급 증명서를 갖고 와. 입금표 갖고 와. 이거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 X.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허가받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그죠? 토지 이용 의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기야.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 자기야 2년. 자, 써라. 3개월 내에 써라. 문서로 이행명서를 보내줘요. 안 써. 그럼 이행 강점 때리겠지요. 매년 한 차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의무기간 중에 안 쓴다 했을 때 이행 강점 때릴 수 있는 것이 의무기간이 지났잖아. 그러면 이행 강점 때릴 수가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가 늘상 나오는 거 D가 많이 나왔죠. 그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번 때리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올해 거예요? 작년 거예요? 작년 거잖아요. 작년 것은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작년 거는 징수한다 하나 징수해야 되죠. 징수해야 한다. 오케이. 올해 실태조사 했더니 올해는 안 쓰고 있어. 올해 쓰라. 이행명령. 또 가봤더니 이제 쓰고 있어. 그럼 올해는 이행강제 못 때려. 하지만 작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해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하나 하나씩 볼까요? A 광 부동산 거래 신고네. 주택임대차 신고 아니고 주택임대차 신고라면 경기도하고 광시 안에 있는 군 그거하고 관계될 텐데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지? 30일 내에 신고할 때 이거는 별 관계 없어요, 이제. 어쨌거나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매매 계약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토지 임대차 신고하지 않잖아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택 임대차일 때는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이 법정 지역이죠. 특시군구. 그때는 군이 경기도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만 주택 임대 신고한다. 그것이 관계될 텐데 이거는 주택 임대 신고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다 정해있네요. 전국에 다. 자, 그러면 토지 임대차는 당연히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엑스토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한다? 당연히 시군 구청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한청은 B구청장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매를 써요. 그죠? 종이 쪼가리 매매해서 말고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계약을 씁니다. 전자 확인서면서 써요. 공인인증자 문서에 자동 보관됩니다. 그 계약이 매매일 때는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또 실거래가 신고서 써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안 와도 된다 했으니까 1번 오, 다 맞는 말. 자, 4번 조건이 변경이 된 경우 신고한 내용 중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고한 것과 신고 필증 받은 나중에 등기하러 가다가 매도 매수인이 변심을 해서 신고 내용을 바꿔요. 그러면 신고 필증 바꿔주세요.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며칠 내에 바꿔준다. 지체 없이 확인해서 바꿔줘요. 바꿔진 신고 필증 가지고 한 방에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얘기. 자, 그러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 신고 대상이냐? 쪽이 연관골비 조건기한 변경 신고 대상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바뀌었다. 변경 신고 할 수 있거든요. 등기소 가기 전이잖아요. 등기 신청한 후가 아니라 등기되기 전입니다. 자, 만약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 필증을 받았어요. 등기가 다 돼버렸어. 나중에 계약의 내용을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변심 바꿨어요. 그러면 다시 신고하셔야 돼요. 변경 신고. 다시 신고를 해서 바뀌어진 내용으로 신고 필증을 다시 받아서 변경 등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절차가 복잡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기되기 전에 변심해서 바꿨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등기되기 전이니까 신고 필증만 바꿔주세요. 바꿔서 등기를 바뀌는 걸 한 방에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변경 신고의 기본 취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에. 그렇죠? 변경 신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권리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4번은 이것저것 틀렸습니다. 이것저것 틀렸어요. 5번. 신고, 뭐를 신고합니까? 신고사항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인계 부부 실제 업조. 업자가 있으면 업자가 누구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틀린 거 4번 X. 자, 30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를 얘기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을 초과한다. 그러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일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이때는 개공이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 신고할 때는 개공이 누구냐 소공이가 누구냐 성명을 다 포함해서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전국이 아니고 이때는 법정지역입니다. 시군구 안에 있는 주택임대차가 6천이나 30을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데 포인트가 군지역이었어요. 그죠? 군지역은 경기도하고 광시 꺾어진 기업, 경기도와 광시 안에 있는 군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지금 보실게요.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이다. 그 말이에요.
군은 어느 지역? 경기도하고 광시하는 군만 신고하거든요. 일반 도에 있는 군은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왔죠.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 기간만 연장했다. 실거래가 신고가 본질인데 실거래가 변한 거 없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해야 한다. X. 자, 3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 둘이서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거부한 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신발은 신고가 해야 되잖아요. 신고서에다 신분증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주택임대 신고도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거부했다는 사유서를 붙여서 신고하는 거야. 오케이. 신발은 신고 가야 되니까 신분증은 당연히 보여줘야 되지. 뭐 3번 뭐 어쩌라고.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3번 정답이네 뭐. 자, 4번 공동 주택임대 계약 신고한 후에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보증금이 1억에서 8천으로 병행되잖아요. 증액하든 감액하든 보증금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해버렸다 해서 주택임대 신고는 변경 신고하고 해지 신고 해야 돼. 변해버렸다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요. 5번은 자 주택임대 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 항소문 이거 틀려요. 자, 기억나십니다. 예, 맨 앞에 전자가 나오잖아요.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순서가 전입신고를 먼저 앞전자니까 요걸 먼저 하면 주택신고를 한 것을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계약서를 붙여버리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제일 앞선 게 뭐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하면 주택임대신고 한 것을 본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거꾸로 이걸 하면 이걸 한 거 본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 정답. 자, 31번 갑니다. 자,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6개월이 아니고 60일짜리 찾으면 되잖아요. 정려 계약은 계약으로서 나카무라가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 60일 내에 나카무라 취득 신고하잖아요. 정답은 계약을 찾으면 돼요. 2번에 정려.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로 갈 거고 매매 계약 이외의 계약은 60일 내에 취득 신고하는 겁니다. 그죠? 법률의 규정, 신축개시 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법률의 규정은 다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고. 정답 2번. 자, 32번 갑니다. 분묘기지권. 틀린 것을 찾아라. 새로운 권능도 포함한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기존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원인으로 새롭게 합장해서 모시거나 쌍분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권능도 포함. 1번 그냥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뽕분이 있어요. 뽕분으로서 물권으로 다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취득을 했다. 몇 년 이상, 20년 이상 주무셨죠? 그렇죠? 뽕분이 있고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인데 물권은 대항을 갖고 있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물권은. 그러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 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등기로 공시하는데 얘는 등기가 안 되거든요. 등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시한다? 뽕분으로서 공시를 해서 그죠? 20년 이상이 지났다 취득한다는 거죠. 일시멸실은 멸실이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고요. 오케이. 주위에 빈 땅까지 인정되는 거고 늘 보던 거 계속 보던 거. 자, 그래서 5번 넘어가고. 자, 33번. 5번도 맞겠지, 그지? 네. 지료가 결정이 나 있어. 약정이 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그 상속인, 기지권 승계인, 분묘기지권 상속받았다. 당연히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거지. 미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1번이 틀렸네. 나이스. 33번 갑니다. 33번. 1번 양식 주거용거점 설명서 임대차 확인 사항 4번에다가 적도돼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1번 양식에만 임대차 확인상 기재독돼 있어요. 그죠? 오케이.
후순위 세입자가 들어와요. 우리 개공이가 설명하죠. 전세확, 임대인 최우선 보관 하고 있다가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비는 별도 칸 6번에다 쓰는 칸이 따로 있었고 4번에는 그죠? 전입세대 확인서. 당신 말고도 선순위 전입세대에 전입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 다음에 세금. 집주인 세금 다 냈거든요. 다음에 확정일자. 당신 말고도 선순위 확정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오늘 받아도 맨 꼴찌예요. 전세 확. 그다음에 임대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도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당신은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걸 보험. 그러니까 보증은 반환 보험을 집주인이 들은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거기에다가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민간 깨갱 추가된다 그랬어요. 민간 깨갱.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계약 진입권 행사 여부 요거.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현장 안내는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라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 현장 가야 되는 거야. 실내, 벽환,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오케이. 그래서 보존이 현장 안내를 했느냐, 누가 현장 안내했느냐, 보존이 현장 안내했다면 신문 고지했느냐, 이걸 다 기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장 안내 자체가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하고 안 맞죠. 그죠? 자, 정답은 디귿 하나를 빼면 돼요. 디귿 하나 빼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34번 갈게요. 34번.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리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싸. 정답은 2번. 아싸. 자, 통과. 35번. 경매 대리 틀린 것을 찾아라. 야,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매 대리 업종은 무조건 보관한다면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 사건 카드, 경매 확인 설명서 묶어서 철회해서 5년 보관하잖아요. 오케이. 자,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하고 철을 해서 5년 보관하는데 3년 보관한다 했으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3번 X. 나머지 다 맞고 5번도 시험 많이 나오고, 그죠? 또 나왔니? 자진 폐업하는 바람에 대리업에 등록이 되었다면 뭔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개업을 안 하는 바람에 대리업 등록이 됐다면 3년하고 관계없어요. 3년 징벌기간, 결기간 관계없이 중개업을 바로 등록하면 대리업 바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오케이. 딴 거 다 맞습니다. 그렇죠?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선 입부터 마찰해보자. 시험 꼭 나옵니다. 했던 걸. 소공 등록할 수 없을 거고. 다른 건 뭐 다 맞네요.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X. 자, 36번 갈게요. 경매 틀린 것을 찾아라. 저당, 건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 경매 결정되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그죠? 기준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권리 죽으면서 경매에서 후순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잖아. 기준권리에 대항이 안 되잖아요. 후순위. 그럼 경매에서 뭐가 된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기준 포함해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2번 지문. 이거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경매. 개공인은 경매 물건의 입찰을 대리업을 할 때 대리업자로 지방법원 가서 등록을 하는 거고, 경매 물건 알선만 해요. 알선. 중개사무소 이런 물건이 나왔어요. 경매장은 본인이 직접 입찰하세요. 알선 소개만 하고 맞춰버렸어. 이거는 사고 나면 중개사고다, 경매사고다. 중개사고. 자, 만약에 위임장을 받아서 입찰을 대신해 주다가 입찰표에다가 똥을배 하나를 더 쳐가지고 피해를 주고 사고쳤어. 이거는 경매사고. 경매 대리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경매사고. 경매 대리. 경매 알선은 사무소에서 소개만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권리분송해주고 끝내는 거야. 입찰은 본인이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 경매 알선만 한다고 했을 때는 대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개업자 우리 개구에 그냥 하는 거예요. 대신에 경매 입찰 대리업을 하려면 지방법원 가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알선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경매 알선은 그죠? 대리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오케이. 최보 뺑갈 넘어야 되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도명 6개월 내에. 그죠? 인도 명령은 낙찰자에게 대항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비워야 돼. 인도 명령. 자, 인도 명령은 6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명도 소송을 가야 돼요. 아, 그런가 보다.
4번 O. 1번이 틀렸으면 밑에 다 맞겠지. 재수 없는 인간 돈 안 냈잖아. 얘 때문에 재경매합니다. 지가 내었던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 우리 과목에서는 경매에서 뭐 돌려달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돌려받지를 못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어요? 1번 틀렸네. 37번 갑니다. 37번 몰라. 이거는 보지 마. 몰라.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100점 주기 싫어서 출제한 출제위원회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내가 낸 문제 100점 맞으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책 보고 낸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무법이에요. 낼 거 많잖아요. 원래 계약면 신탁 이것도 낼 거고 경매 관련된 계약면 신탁 낼 거 많은데 이거 굳이 틀리라고 낸 거니까 통과하는데 조문을 이거 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죠. 강의를 하려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죠. 찾아보면서 입에서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이게 뭐야? 하지만 그냥 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신탁자. 자, 명의신탁합니다. 그러면 얘가 신탁자, 명의수탁자. 둘이 했던 약정무효, 친구입니다. 배우자 종종소단체, 배종종 이외의 명의신탁은 무효. 약정무효, 등기무효, 물권변동 무효. 103조 위반을 보지 않는다. 103조에 반대되는 103조 동전의 뒷면에 740조 불법원 임금회가 있는데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 임금회에 되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돌려달라 할 수가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그죠?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자, 수탁자 돌려달라는 할 수 있는데 다 처벌돼. 신오이 수사만뿌리. 자, 처벌, 징역, 벌금 대상이 되고 요 신탁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 그죠? 과징금 세 글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실무로 또 돌려놓지 않는다. 1차 이행강령 때려 몇 프로? 10%. 또 1년이 지나도록 실무로 돌리지 않는다. 2차 이행강령 때린다. 몇 프로? 20% 이렇게 때려요. 더 이상은 때린다, 안 때려. 더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오케이, 그 얘기. 자, 그러면요. 뭐요, 이거? 자, 그러면 니언은 확실히 틀렸네, 그지? 과징금은 여기다 때린다, 여기다 신탁자에 때리잖아. 얘가 넘겨놓은 애가 나쁜 애니까 얘한테 과징금 때리거든요. 과징금. 그러니까 수탁자가 과징금 대상에 틀린 거예요. 니은은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니은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정답이 아니야. 그럼 니은을 꺼. 니은 들어가 끄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되는 거예요. 그죠? 니은을 제끼니까. 니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니은을 제껴. 그러면 정답은 50%. 자, 정답은 50%. 1번 아니면 2번 정답 될 거예요. 기억은 몰라. 이것도 몰라. 자, 기억 볼게요. 이행 강제금을 두드려 맞았어. 과징금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실무로 돌리지 않아. 1차 이행 강제금 때려요. 부동산의 10%를 이행 강제금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3천만 원 강제금 때렸어. 그런데 3천만 원 전부를 물건으로 대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돈이 없어. 3천만 원 돈이 없으니까 이행 강제금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납부를 해요. 물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을 막 찾아봤더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물납이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까지는 현찰을 내고 1,000만 원 초과분만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천만 이행까지 받았다면 1,00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내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물납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저도 처음 하는 얘기고 강의한 지 2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처음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기억 틀렸네. 자, 그러면 정답 2번밖에 없네. 정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이것 하나만 맞는 건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 연장 30일 내에 돈이 없다. 연장 신청을 30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나머지 다 제끼고 나니까 2번밖에 남는 게 없더라. 기억도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다. 둘 중에 하나. 확률은 50%. 니은은 확실히 틀린 거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37번이 아마 극상 문제입니다. 극상.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도 요거 눈치 있게 혹시라도 니은을 딱 잡으시고 눈치 있게 맞추셨다면 우리 전국 수석하시는 분 맞췄을까 모르겠네. 자, 그래요. 통과합니다. 38번 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정답은요. 상가는 무조건 몇 기?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병이 없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임대인이 바뀌었어. 3기 연체가 옛날 주인한테 1기가 연체되고 새 주인한테 2기밖에 연체가 안 됐다. 그러면 갱신요구를 얘가 거절도 못하고 일방이지 못해. 왜? 새 주인한테 3기 이상이 연체가 돼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임대인 병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임대인이 병이 없이 3기다. 똑같은 사람한테 3기 이상 연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도록 3기 이상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었다. 그러면 일방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존속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나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고. 자, 그 얘기죠. 그래서 4번 정답. 자, 1번 정액 1년 내는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만 올 수 있고. 자, 2번 지문 기억나실 겁니다. 임차인이 보증을 못 받았다. 경미집은 어차니 집행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집행하잖아요. 그때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집을 올 수 있잖아요. 다만 낙찰자에게는 배당을 못하니까 낙찰자한테는 먼저 집을 비워주고 배당을 받아야 되고. 기억나시죠? 그죠? 어쨌든 경매를 집어넣을 때에는 반대급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집 비워주는 것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렸죠. 자, 3번 10년 최초 기한을 포함해서 상가임대차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폐업으로 코로나죠. 환산보증이 9억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대형 고가상가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거죠. 대권계, 세표폐, 폐업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받아가지고 석 달 이상 장사를 못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폐업을 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존속 중이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어. 그때는 별도의 소름해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얘기. 자, 그래서 폐업으로 인해서 해지권을 행사하는데, 해지한다 그러면 바로 나간다 이건 아니지. 몇 개월 후에 나간다. 3개월 후에 나가지. 3개월 후에. 그죠? 바로 효력 발생이 아니라 3개월 후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정답. 39번 문제 장사법 틀린 거. 자, 법인은요, 법이 묘지. 이때 법인은 무조건 뭐에 한한다? 장사법에서 법인은 무조건 뭐다? 재단법인.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상법상 영리회사가 법인 묘지는 안 됩니다. 2번 X. 1번 O. 개인은 30. 2번 매장신고입니다. 3번은 매장신고. 가족묘지 자체는 허가를 받고 조성을 해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산 까고 나무를 베는 가족묘지 매장이잖아요. 자체는 허가를 받고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큰 삼촌을 모셨잖아요. 매장 했다면 매장 신고하셔야 돼. 매장 신고는 무조건 며칠 내야 3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장 신고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체의 조성의 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장 신고는 30일. 자, 그 다음에 4번에 문중, 종중, 묘지 허가. 오케이. 자, 그럼 5번 처음 보시는 건가? 이거 옛날에는 수업할 때 다 했었거든요. 70세 이상. 근데 요즘 하도 이제 수업을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마음은 100점 맞게 해드리고 싶고 한데, 수업 길게 하면 막 싫어하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요. 처음 보시는 지문일 수가 있어요. 저도 올해들은 처음 예전에 수업 다 했어요. 옛날에는. 자, 통과요? 자,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되잖아요. 원래는 가짜묘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70세 이상 정도 되면 가셔야 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당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미리 여기다 깃대를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내가 나중에 저승으로 가면 요 자리에 나를 모셔라 라고 미리 여기다 깃발을 딱 꽂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이 전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찜해둘 수 있다. 좋은 자리. 왜 70이냐 해가지고 예전에 수업할 때 여기다 깃대를 꽂잖아. 깃대 모양이 어떻게 된다. 깃대가 이렇게 7777. 깃대가 딱 깃발이 딱 꽂아놓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70세가 안 되잖아. 70세 미만일 때는 그거 못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아냈는데 2번이 원약 틀렸습니다. 장사법에서 법인은 무조건 재단법이네요. 그래서 2번 X. 자, 라스트 40번 문제. 주택임차 보호법. 옳은 것을 모두 그랬어요.
자, 기억의 임대인, 주택임자 보호법입니다. 개인요건, 개인요건이네. 부정임차를 했다. 갱신요구를 집주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야, 부정임차. 야, 너 강아지 안 키운다며. 야, 강아지뿐만 아니라 지금 뱀까지 키우냐? 너 날 쏘고 부정하게 세웠는데 나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도마뱀을 키운다. 악어를 키운다.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임차. 그러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갱신요구권 지금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죠. 주택이지. 상가는 10년까지. 주택은 2+2잖아요. 그지? 2년까지 2년 미만의 약정이 2년 보장되고 그 다음에 2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지.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항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겠지 뭐. 디귿 맞겠지 뭐. 이거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까지 틀리면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다 틀리면 정답 6번이네? 자, 그러니까 디귿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대항이 없는 임차권이다. 경매로 소멸이 되겠지. 그거 소멸한다. 자, 대항이 없다. 그 말은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대항이 없으니까 후순위겠지. 1번 저당 밑에 예컨대 2번에 임차가 들어간 거예요. 기준 죽을 때 따라서 다 주는 거고 기준보다 더 선순위라면 대항력을 대항 요건을 가지고 대항력을 주면 기준보다 선순위는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 그때는 소멸되지 않죠. 근데 대항력이 없다 했으니까 기준보다 후순위 얘기하는. 후순위가 뭐가 된다? 당연히 경매에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디귿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답은 몇 번 정답? 2번 정답인데 라스트 문제니까 좀 한마디만 추가를 해볼게요. 사실 요 문제는 조금 위험했어요. 왜 위험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의 갱신요건이요. 지금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요거 니은은 맞거든요. 개정안은 지금 현재는 2+2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개정안에 지금 발의가 된 게 3+3+3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을 일단 살 수 있고 3년 2번을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니은은 약간 사실은 요거는 약간 위험한 지문이었다라는 것인데 어쨌거나 시험보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정하라 했으니까 혹시라도 인터넷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통과. 자,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당연히 2번으로 딱 정확히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